여권의 MBC 책임론 뿌리는 광우병 파동이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나온 칼럼 중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칼럼을 골랐습니다. 칼럼이 굉장히 내용이 좀 기는데요. 내용이 기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 칼럼입니다. 여권의 MBC 책임론 그 뿌리는 광우병 파동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보니 딱 100만 명이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박성재 MBC 사장이 한 말이다. 권원유착을 검언유착이라 보도하고 제2의 광우병 보도거리가 없나 냄새 맡고 다닌다는 얘기도 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한 말이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 MBC 사장이었던 김장겸은 문재인 정부 초에 해임이 됐다. 김장겸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는 보수우파 진영에 던져진 화염병 같다. 국민의힘이 MBC 때리기에 돌입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25일 게시글은 김장겸을 쏙 빼닮았다. 광우병 조작선동 당시 MBC는 명백한 거짓말로 나라를 뒤집어 놨다. 야당과 좌파 언론이 이번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 선봉대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28일 MBC를 항의 방문했다. 예, 제가 요 말씀드린 MBC 항의 방문 얘기를 쭉 썼는데요. 예,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칼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MBC 보도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이라는 점. 둘째, 민주당과 내통했을 가능성. 첫째, 악의 근거는 MBC가 최초 보도하면서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어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확인도 않고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후 다른 언론들이 바이든이라 보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은혜의 주장처럼 바이든이 아니라면 MBC는 정말 악의적이다. 그러나 바이든이라 말했다면 악의가 아니다. 듣기에 따라 다르다. 사실 확인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신속 정확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둘째, MBC와 민주당과 유착, 속칭 정언유착이다. 예, 정은 정당, 언은 언론이죠. MBC가 보도에 앞서 민주당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이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MBC와 민주당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은 22일 오전 9시 DVD 프라임 게시글이다. 게시자는 찌라시 보고 썼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상 출처가 모두 MBC다. MBC에서 흘러나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아도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은 규명돼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방송사 보도정보 시스템과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봐야 하는데 언론 탄압이라는 저항이 예상된다. 이 게시판의 게시자도 휴대폰 애플인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한다. 정부 여당의 민감한 반응은 MBC에 대한 보수우파 진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말해준다. 최대 트라우마는 단연 광우병 파동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4월 MBC PD수첩이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연속 방영을 했다. 촛불이 순식간에 광화문에서 시청 광장까지 덮었다. 그러나 거짓과 과장이었다. 방송이 광우병 의심소라던 주저앉는 소 다우너였죠. 다우너 영상은 동물 학대 영상이었고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MBC는 3년 만에 사과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우리가 다 아는 사안이죠.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촛불이 이미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촉발된 촛불 사태에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 정치 동력을 상실했다. 보수 우파는 PD수첩 보도를 진보 좌파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확신을 했다. 네, 이제 두 번째 트라우마로 갑니다. 두 번째는 MBC가 2020년 3월 보도했던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이었다. 이것도 MBC가 보도한 거 맞죠? 채널A 기자가 한동훈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채널A 기자는 1심 무죄, 한동훈은 혐의 없음. 대신 MBC가 취재 과정에서 친문 제보자와 짜고 채널A 기자를 몰래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MBC의 검언 유착은 거짓이고 사실은 MBC와 민주당의 정원 유착이라는 근거였다. 현 시점에서 보수파의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근거가 없지는 않다. 결정적으로 박성재 MBC 사장이 친문 인사다. 박성자는 노조위원 출신으로, 제가 어제 소상히 말씀드렸죠. 노조위원 출신으로 2012년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직해 보도국장을 거쳐 사장으로 몇 단계 건너뛰며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다. 부인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말씀드렸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김장겸이 박성재를 지목하고 국민의힘이 사장 사퇴를 내세우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MBC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다. 박성재가 물러나도 MBC의 정치 편향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MBC 사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죠. 그 이사를 임명하고 박문진이 MBC 사장을 임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는 문제가 많다. 현재의 지배구조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의 결과다. 신군부는 MBC 민간 지분 70%를 또 강제 헌납받아 국유화했다. 노태우 정권이 50 청산한다면서 70%의 지분을 박문진에 넘겼다. 겉으로는 공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정권 방송이다. 따라서 MBC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척경은 바로 민영화다. 때리고 길들이기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보수 철학에도 맞다라고 끝은 MBC는 민영화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의 방통위 그다음에 박문진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짜여질 경우에는 어차피 대통령이 MBC 사장을 인정을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MBC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라는 칼럼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도발적인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긴 칼럼을 소개를 했습니다.